CJ ENM이나 뭐 엠넷 이런 채널들, CJ ENM이 가지고 있는 엠넷 채널, TVN이나 네, 올리브나 네, 맞습니다. 많죠. 그런 채널들은 안 나와. 안 나와요. 네. 그냥 서면으로 띡. 어. 네, 잘못했다. 근데 네, 지상파 같은 경우는 김태우 PD도 양복 딱 입고 나와요. 네, 나옵니다. 고개 딱 이렇게 숙이고. 종합 편성 채널 사사도 엄청 열심히 무조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어가 재승인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벌점이 심의 제재 점수가. 네. 근데 어지 같은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중앙지법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수첩 꺼내고 썼어요. 아, 기자증 그래요? 보여줘도. 근데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필기하셨거든요. 그 공판 기록들. 근데 항상 어. 저희한테 그렇게 갔다 와서 주는 자료들을 보면은 다 복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네. 뭔가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진짜 네. 저널리스트였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네, 오물오물 정철은 기자입니다. 선배 오물오물 이렇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오물오물. 네, 이렇게요. 네. 아 선배, 뭐 이거 기사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방심위에서 프로듀스 기사 썼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네. 그러니까 수요일자였죠. 네. 11월 18일 네. 이제 고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듀스 101 시리즈 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다 조작을 한 사건이죠. 네, 순위 맞습니다. 조작을 한 사건이고 네. 그래서 메인 PD와 CP 네. 그러니까 총괄 프로듀서랑 네. 메인 프로듀서 두 명이 이제 구속돼서 네. 현재 이제 감옥에 있죠. 아 감옥에 구속수감이에요? 예, 아, 구속수감 1심에서 1심에서 구속수감 됐고 네. 어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역시 이제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났고요. 네. 메인 PD는 징역 2년 네. 그리고 총괄 CP는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메인 PD는 또 네. 술접대를 받았어요. 야. 연예기획사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벌금이 3,8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확인된 것만. 네. 그래서 어제 기사를 썼는데 좀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왜 많이 읽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 제가 기사를 잘 썼기 때문에 이야! 에 박수!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네. CJ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네네네. 제가 이 프로듀스 건 기사를 정말 계속 썼잖아요, 선배.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정말 한 몇십 건 쓰셨을 것 그래서 같은데. 아마 CJ ENM에서는 진짜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수도 죽이고 있어요. 싶지 않았을까. 네, 저 같으면 근데 그래도 네. 물론 그런 네.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네. 제가 거기 그 신영관 본부장도 엄청 괴롭혀가지고 네, 아무튼 네. 지금은 내려가셨지만 네. 이게 사실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조작을 한 사건인데 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 그 요인이 그런 제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당신이 데뷔를 시킬 수 있다. 네, PD입니다. 네, 국민 PD. 네, 그쵸. 네. 그걸로 사실 떴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문자 투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얼마나 일본 시리즈 때 투표를 네. 많이 했는데요. 저희 와이프도 했어요. 시즌 2에서 투표했는데 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조작이었다는 네. 거에서 굉장한 충격을 줬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네. 많이 됐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밌어요. 네. 뭐 어떤 측면이냐면 네. 일단 이 순위 조작을 누가 찾아냈느냐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시청자. 이거를 시청자들이 찾아낸 거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PD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뭐 기자들이나 뭐 언론인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네. 그 시청자들이 찾아낸 건데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네. 그 DC 인사이드 프로듀스 X 101 갤러리에서 네. 처음에 의혹 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등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즌 4였는데 네. 1등과 2등의 득표수 차이가 29,978표. 근데 3등이랑 4등의 득표 차도 29,978. 네. 7등하고 8등도
29,988표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종화 방송에서 네. 모두 20명한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중에 13명이 같은 득표차를 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걸 나온 거를 이게 네. 시청자들이 잡아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일정한 수학 공식도 발견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미지수 x에 네. 상수 7,494.442를 곱하면 20명 중 19명의 득표수가 나왔다는 건데 네. 상당히 재밌죠. 근데 이제 네. 이건 이제 시즌 4고 네. 시즌 3도 네. 4랑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수가 있다는 거를 또 시청자들이 찾아내요. 네. 시즌 4에서는 7,494.442가 상수였고 네. 3에서는 445.2178 네. 요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내서 네.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일종의 시청자 운동, 네. 소비자 운동이었던 건데 오, 그렇네요.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네. 심각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자 투표하면서 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어떤 기대했던 공정성에 대한 기대 네.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네, 공정성. 그리고 네. CJNM이라는 어떤 거대한 방송사가 네. 그거를 다 조작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노가 되게 높았고 네. 어제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그 순위 조작의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시즌 1부터 4까지. 그거는 그동안 공개 못 한다고 네, 그렇죠. CJ 측에서도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엄청- 공개가 됐는데 네. 총 12명이 공개가 됐어요. 12명이 공개가 되면서 더 이제 뭐랄까요 온라인에서 네. 분노,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 이름이 기사에 다 있나요? 예, 네. 기사에는 다 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뭐 아이즈원처럼 네.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순위를 조작했으면 그룹 활동을 멈춰야 되는 거 이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봐서 지금 그 아이즈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텐데. 건데. 근데 이제 엠넷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입장을 냈는데 네. 뭐 아이즈원의 활동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CJ가 뭐 어떤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논란 이후에도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CJ 가. 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이것도 약속을 어긴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네. 거를 했었는데 네. 올해 또 이제 방시혁 대표랑 네. 해가지고 뭐 비랑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망했죠. 망했죠. 네. 폭망.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외면을 한 거죠. 네. 그런 조작 방송에서 또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네. 그걸 볼 리가 없죠. 네. 사실 그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장 최고 수위의 그 징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봤자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시리즈부터 4시리즈까지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요. CJ ENM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그냥 등록만 하면 방송할 수 있는 채널들이라서 PP로 분류됩니다. 그냥 일반 방송 사업자. 네. 그래서 이 사업자한테 가장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과징금이 2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하면 50%를 가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1시리즈 이제 한 시리즈당 3천만 원 해가지고 총 4편이 1억 2천만 원이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예, 박 기자가 네. 정확히 설명을 해줬고요. 조금 더 보태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방송 사업을 할 때 허가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등록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네. CJNM 같은 곳은 이제 등록만 하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낚시 TV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들 네. 그리고 JTBC나 TV조선 같은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 네. 얘네들은 허가제로
운영을 해요. 네. 방송 사업을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도 하고 또 이제 승인을 할 때 승인 조건도 좀 네, 까다롭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CJ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 방송을 했지만 방송을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는 뭐 재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막 이런 영업 요구들이- 정지를 그렇죠. 하겠다. 네. 네. 근데 엠넷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등록제니까. 그냥 1억 2천만 원 내고 끝이에요. 네, 그게 네. 이제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거죠. 네. 걔네들 음. CJ 측이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물론 큰 돈이지만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죠. 사실 이제 네. 저도 관련 기사를 썼었고 박 기자도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CJ ENM 계열의 프로그램들 의견 진술 잘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음. 그 직접,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 CJ ENM이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음. 사업자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나와서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의견 진술 절차를 부여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의견 진술이 결정 나도 CJ ENM이나 뭐 엠넷 이런 채널들, CJ ENM이 가지고 있는 엠넷 채널, 뭐 TVN이나 네, 올리브나 네, 맞습니다. 많죠. 그런 채널들은 나와. 안 나와요. 네. 그냥 서면으로 띡. 어. 네, 잘못했다. 근데 네, 지상파 같은 경우는 김태우 PD도 양복 딱 입고 나와요. 네, 나옵니다. 고개 딱 이렇게 숙이고. 종합편성 채널 사사도 엄청 열심히 무조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어가 재승인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벌점이 심의제재 점수가. 네. 근데 CJ 같은 곳은 전혀 그 방송사의 존폐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어. 이 건은 심각하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이번에 항소심료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도 네. 처벌하지 말아달라 PD들을 누가요? CJ 쪽에서 그런 아. 입장서를 또 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고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 CJ는 계속해서 네. 이 사건이 PD 몇 명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알아요. 시청률을 더 네. 올리려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이 되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이거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CJ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돌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룹을 유통시켜서 돈을 네. 버는 것까지 네.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CJ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사업이었고 네. 회사 차원에서 움직였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네. 감옥에 있는 PD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이상으로는. 네. 관련해가지고 내부 취재도 좀 했었는데 네. CJ는 진짜 취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조직 문화가 삼성이랑 비슷해요. 네. 노조도 없고 네. 다들 이제 대답을 안 하고 또 이제 CJ도 노조가 없구나. 없어요. 네. 그리고 뭔가 사건이 터지면 제보자부터 색출을 하기 때문에. 야, 제보자 색출.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엠넷에서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순위 네. 조작이 드러나서 그것도 지금 검찰에서 넘어가서 기소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작한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 개인데 그게 다 뭐 PD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조직적 차원의 네. 문제이다. 그래서 네. 이건 사실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이 사안은 사안이고 이제 CJ 측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펀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전부 다 뭐 우리나라 대중문화 산업,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벤처 펀드를. 그래서 그 돈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제대로 쓰이긴 하는지 과연. 왜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펀드 조성해서 우리가 뭐 기부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금액이라도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열받는 게 이제 이게 네. 작년부터 이 사건이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에 CJ 쪽 입장이 뭐였냐면 투표 조작은 없다. 아,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야. 이런 식으로 아. 최종 순위에는 이상이 없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주장들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국 맞아, 그랬다. 결국 이렇게 네. 순위 조작을 해서 네. 데뷔를 못한 연습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네. 인생은 사실 누가 책임을 책임을 지는 건지 지냐. 좀 너무 큰 문제였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음. 조국 사태 때도 뭐 다양한 뭐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너무 뭐랄까요? 좀 별로 심각성을 어, 인지하지 못하나? 아니면은 그냥 심각한데 그냥 눈 감는 건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사를 상당히 많이 썼고 CJ에서도 아마 많이 괴로워했을 텐데 네. 더 괴롭을 생각입니다. 괴로워했으면 다행인데, 네. 네, 아, 선배께서 이제 계속 써서 뭔가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네. 일단 이 정도로? 네, 일단은 뭐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네. 어제 사실 항소심 결과 나오고 나서 좀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공판 취재도 좀 갔었거든요. 아, 네. 중앙지법도 가고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낸 거는 네. 언론이 아니고 시청자들이에요. 네. 그 진상규명위원회 분들이고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저희한테도 꾸준히 연락해 네.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네. 공판 때 가면 항상 이제 방청을 하세요. 그게 수첩에 막 이제 깨알같이 적어요. 이게 엄청 웃긴 게 중앙지법을 가면 네. 출입 기자가 아니면 네. 노트북을 꺼내서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별 거지 같은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중앙지법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수첩 꺼내고 썼어요. 아, 기자증 그래요? 보여줘도. 근데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필기 하셨거든요. 그 공판 기록들. 근데 항상 어. 저희한테 그렇게 갔다 와서 주는 자료들을 보면은 다 복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네. 뭔가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진짜 네. 저널리스트였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또 박 기자도 또 다른 기자들도 계속 요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CJ의 협회도 없고 노조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낸 시청률 지상주의의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